자, 169번 봅시다. 169번이래. 696번 봅시다. 자, 696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x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있어요. 이거 이꼴 제로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두 허근 알파 베타를 갖는데,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느냐 하면 알파 바랑 베타 바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거 문제 좀 보고 있으면 돼. 이 노란색은 안 쓰는데 내가. 보자. 가자. 뭐부터 해야 돼? 일단은 전개를 해야 되겠지? 인수분해부터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인수분해 하려면 여기 있는 요 녀석과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뭐가 돼? 공통적으로 들어있지? 공통적으로 들어있으니까 뭘 해줘야 되겠어? 얘를 t로 치환합니다. t로 치환하게 되면 전개 한번 해봅시다. 여기 t제곱 하나 나올 거고, 이쪽에서 마이너스 t, 이쪽에서 2t 나오니까 그냥 t가 되겠지. 여기가 t가 돼. 그 다음 여기서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2 나오고 마이너스 4 나오니까 마이너스 6 이꼴 제로가 되겠네. 이거 됐어요? 그냥 t값 구하면 되잖아. t값이 누구야?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하나는 2가 되겠네. 이거 됐죠? 이렇게. 그러면 t라는 걸 원래 되돌려보자. t라는 걸 원래 되돌려보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이 되겠어, 2가 되겠어는 이항시켜서 좀 비교해보면 되겠지? 이항시켜서 좀 비교해보자. 얘를 이항시키면 더하기 3 이꼴 제로가 되는 거고, 이쪽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2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 이꼴 제로니까 이쪽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실근이 발생하지.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 가진다네. 그러면 이거 날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두 허근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두 허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거 무슨 관계야? 서로 허근은 항상 켤레 관계. 맞죠? 그럼 다시 한번. 그러면 알파는 알파에다가 바를 붙이면 뭐가 돼? 베타가 되겠네. 맞죠? 마찬가지 베타에다가 바를 붙이더라도 알파가 되겠네. 서로 켤레 관계니까. 이제 이게 답 낼 때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 얘가 결국 뭔데? 알파바가 뭐라고 해야 하는 게 제일 편하겠어? 베타. 그럼 알파 베타 두근이고 얼마야? 3. 맞지? 그렇게. 됐어? 제일 끝에 여기 있는 거 베타 봐. 뭐로 해주면 되겠어? 그냥 알파. 오케이? 알파. 그러면 두근이고 얼마? 3. 오케이? 그래서 답이 얼마야? 6이 된다라는 얘기라고. 여기까지 해야 되죠? 됐어?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107페이지 봅시다. 107페이지. 자, 107페이지에 누가 있어요? 732번이 있습니다. 732번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게 나와 있고, 여기에 허근을 뭐라고 뒀다? 오메가라고 뒀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오메가 마이너스 1의 몇 승이야? n승이야. 자, 이것은
뭐가 된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바가 될 텐데 요거의 n승을 만족시키는 5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얘랑 서로 같도록 만들어주는 5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뭐부터 해야 돼? 여기에서부터 계속 적어 나가는 거야. 계속 적어 나가는 거야. 인수분해 하죠. 얼마가 돼? x 플러스 1에 뒤에 남아있는 거 뭐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거야 됐죠? 그리고 계속 적습니다. 얘는 끊임없이 적어봐야 되고 끊임없이 적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냥 바로 이게 이 방정식의 해가 누가 된다? 오메가가 된다. 이 방정식의 해가 오메가가 됩니다. 오메가가 된다라는 얘기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얼마야? 1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오메가 반은 이 방정식을 보고 두 군의 곱이니까 1이 되는 거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어차피 또 제로가 되겠고 이게 기본적으로 쭉 들어있는 건데 얘를 그러면 누구로 볼 것이냐 라는 거잖아요. 저기 있는 저 녀석을 누구로 볼 것이냐. 밑에 있는 이 녀석은 그냥 얘는 뭐라고 얘기해 주면 돼? 그냥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1이니까 그냥 얘는 1로 보면 되겠네. 오케이? 1로 보면 되겠네. 1로 보시고 어떻게 좀 변형을 할지를 좀 봅시다. 자, 가봅시다. 여기 있는 요거 보이죠? 오메가 빼기 1. 그러면 오메가 빼기 1은 여기에 n승이 오메가 바의 n승입니다. 오케이? 요런 형태로 만들었어. 자, 얘랑 같도록 뭔가 기준을 설정을 조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오메가 빼기 1 여기 간대? 자 봐. 이게 풀이가 다양할 거란 말이야. 풀이가 다양할 건데 여기 오메가 바가 나와 있어. 근데 여기 오메가 빼기 1 나와 있고 여기 1 있으니까 얘를 이항시키고 얘를 이항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해? 여기는 이 녀석이 뭐가 되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됐어? 마이너스 오메가 바네. 이거의 n승이네. 좌변 우변 같아야 되네. 맞지? 좌변 우변 같아야 되네. 그러면 지수 법칙을 사용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의 n승이고 곱하기 오메가 바의 n승이네. 뭐 할 수 있어요? 털어낼 수 있겠네.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의 n승이 1이니까. 그러면 n은 다시 마이너스 1의 n승이 뭐가 되니까 1이니까 n은 뭐가 돼? 짝수가 되면 되겠지. 25개가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그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자, 몇 번 보시느냐 하면 733번 봅시다. 733번. 자, 733번에는 x의 세제곱이 있어. 얘가 지금 1이래. 그러면 뭐 해줘야 돼? 그렇죠. 당연히 x-1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게 제로다 라는 거고 여기서 허근이니까 어떤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꼴 제로에 이 방정식의 해가 오메가인 거야. 밑에 봅시다. fn이 있고 fn이 1 플러스 오메가의 2n승 분의 오메가의 n승인데 f1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면 돼? f18까지 가면 되겠네. 됐어? 가보자. 우리가 일일이 f1, f2 다 더할 수는 없잖아. 다 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한다? 하나씩 나열해 보는 겁니다. 하나씩 나열해 봅니다. 자, F1이야.
F2야, F3이야, F4야, F5야, F6이야. 그래서 하다 보면 규칙이 발견될 거고 그 규칙 기반으로 뭐 답을 내시면 돼. 오케이? 됐어?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네. 여기는 1 플러스 오메가의 4승인데 오메가 4승 누구나 똑같아? 오메가. 맞죠? 왜? 어차피 오메가의 3승은 누가 되니까? 1이 되니까. 대입하면 나오니까요.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야. 오메가 세제곱입니다. 오메가 여기 3, 3 들어가면 그냥 1이고 1이 될 테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 오메가 4승 되면 오메가 분자의 4승은 오메가네. 밑에 있는 건 얼마가 돼? 1 플러스 오메가의 8승이니까 오메가 제곱이고 뭐가 보여? 반복? 반복? 다시 반복하는 게 안 보인다.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1 플러스 오메가의 10승 오메가야.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이야. 오케이? 됐어? 반복도 되네.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개씩, 3개씩 묶으면 반복되겠네. 3개씩 묶으면 반복되겠네. 그럼 3개씩 몇 개 있어? 6개 있네. 그러면 여기에 이거 3개 더해서 값을 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다 됐어요? 가봅시다. 이거 얼마야? 숙제 될 거야.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얼마? 제로. 얘가 제로가 될 거니까 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나오면 뭐 해주면 돼? 밑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오메가 해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1 플러스 오메가 똑같은 방식으로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됐어? 다시 얘기하지만 얘는 얘를 기반으로 그냥 활용해서 답을 내야 돼. 오케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답 나오겠죠. 오케이? 됐어? 저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더라. 마이너스 9가 답이겠네요. 다 됐지? 자, 이제 정석 가봅시다. 정석, 석 가봅시다. 몇 번 보시느냐? 8번 하면 되고 또 뭐 해야 되죠? 이게 다 하는 거 아니야? 네? 이게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지? 네. 네. 항상 조금씩 남겨놓고 오네. 항상 조금씩 남겨놓고 오는구나. 이거는 이거지. 이해하면 되겠고. 오케이. 지금 어디 하고 있느냐 하면 12장 하고 있어. 12장 연습 문제 풀이하고 개념 정리 조금 할 거란 말이야. 여기 이거 질문 들어왔으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될 거야. 또 이거 한번 하면 되고 7번? 어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연습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연습 문제 보면 지금 아까 전에 12장의 8번입니다. 자, 12장의 8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fx가 있어. 이 fx가 뭐라고 돼 있느냐? 최고차 계수가 1인 다항식 fx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몇 승인지는 몰라. 몇 승인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얘는 차수는 뭔지 몰라요. 차수는 뭔지 모르고 뭐 이렇게 가장 높은 차수가 최고차 계수가 1인 다항식 fx가 가조건 봅시다.
가족관에 뭐라고 나와 있어? fx를 누구로 나눴을 때? 다항식 gx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모두 그렇게 적혀 있네. gx 플러스 얼마가 된다? x제곱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gx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목과 나머지가 전부 다 저렇게 되어 있더라 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x가 이꼴 제로가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가진다.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고, 알파가 베타보다 작더라. 알파 값과 베타 값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 구하래. 다 무너지는구나. 자, 보자. 오, 봅시다. 여기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봐봐. 우리가 다항식 할 때 꽤나 중요하게 여겨졌었던 게 뭐냐? 나눗셈 할 때 얘가 나누는 수, 제수입니다. 얘가 뭐가 되느냐? 여기 있는 요 녀석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각각 제수와 나머지인데, 자, 나머지의 차수는 무조건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나머지의 차수는 제수의 차수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다시, 나머지의 차수는 제수의 차수보다 작아야 돼. 오케이? 다 됐어? 자, 한번 보자고. 자, 가봅시다. 그러면 얘가 지금 3차야. gx가 3차야. gx가 3차야. 그럼 얘는 몇 차가 돼? 3차 되겠지. 3차 되겠지. 돼, 안 돼? 얘가 3차야. 얘가 3차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왜? 나머지의 차수가 제수의 차수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얘가 2차야. 그럼 얘는 몇 차가 돼야 돼? 얘가 2차야. 그럼 얘는 몇 차가 돼야 돼? 뭐 2차면 같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차면 여기 있는 gx가 만약에 2차가 된다라고 치면 얘가 2차고, 그 2차 항이 여기 있는 x제곱과 계산이 되면 사라지면 가능한 거야. 자, 여기 봅시다. 얘가 1차야. 얘가 1차야. 얘는 2차야. 1차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되는데? 얘가 2차가 되니까. 그럼 될 수 있는 차수는 몇 차밖에 없어? 그렇죠. gx는 무조건 2차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최근 문제를 보면 거의 제수와 나머지의 차수에 관한 내용들이 제대로 인지되어 있고,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걸 좀 보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gx는 무조건 몇 차가 될 수밖에 없어? 2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이 나머지의 차수와 제수의 차수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 자, 얘 gx가 2차면 얘는 2차보다 작아야 되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 gx가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이까지 해야 돼? 이까지 됐어?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시작해야지만 남아있는 부분 사라지면서 얘는 2차, 얘는 1차 이하가 될 거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지. 이까지 됐어요? 이것만 하면 끝이야.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금방 합니다. 자, 가볼게요. f의 x야. 적어볼게. 마이너스 x 제곱이고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집어넣으면 ax 플러스 b가 돼.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ax 플러스 b가 되는데 여기서 잠깐만.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라 그랬어? 1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 조건 사용해야 돼. 이 조건 사용해야 돼. 그럼 A값 얼마가 나와? A값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러면 얘도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지. 어차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똑같은 거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A 값이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뭐만 찾으면 돼? B 값만 찾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B 값만 찾으면 되는데 B 값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이라 했는데 거기 다 안 적었어.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이 뭐가 나온대? 2 알파 베타. 그래서 2와 알파 베타가 나온대. 2와 알파 베타가 나온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B 값이 구해지겠어요? 안 구해지겠어요? 당연히 구해지겠지. 자, 2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2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4야. 2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2니까 B 마이너스 6이네. 그 다음 여기 누구?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B 마이너스 2가 돼. 됐어? 끝에 있는 것도 B 마이너스 2가 돼. 전개하겠니? 아니죠. 전개할 필요가 없겠지. 왜? 딱 뭐가 보이니까? 근이 보이니까. 근 누구 있어? 당연히 2가 근이 있어 없어? 있지. 당연히 2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2라는 근이 아니다라면 털어낼 수 있겠지. 털어내니까 여기 남는 게 얼마 남았어? 1 남았어. 그럼 B 값이 얼마가 돼? 5가 되겠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야. 얘가 될지 하나만 될지 아니면 둘 다 될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뭘 해줘봐야 되느냐? 대입을 한번 해봐야 돼. 대입을 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가보자고. 여기 있는 요식과 여기 있는 요식은 조금 뽑아놓고 좀 생각해볼게. 마이너스 x 플러스 b, 마이너스 x 플러스 b야.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b는 묶여져서 나옵니다. 얘랑 얘가 공통인수니까 묶여져서 나옵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거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 하나 여기 있을 거고 여기 남아있는 거는 끌어왔으니까 1이 남아있었어. 요렇게 정리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의 조건에서 딱 안 쓴 게 있어.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인데 얘가 다르면서 정수근이 만들어져야 돼. 맞죠? 그래서 뭘 해주면 돼? 대입을 해봐야죠. 2를 대입해 봅시다. 되겠냐고. 될 수가 없겠죠. 여기 2 집어넣으면 더하기 3이잖아. 2 집어넣으면 2까지는 좋은데 정수근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안 되죠. 오케이? 얘는 정수근이 안 만들어집니다. 얘는 탈락입니다. 얘는 탈락이네. 오였단 얘기겠죠. 오였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 지워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 더하기 1 다시 한번 적고 여기 있는 이 값이 얼마가 될 때? 5가 될 때. 이 값이 5가 될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5 정수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를 묶어내서 좀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묶어내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여기서 근이 누가 나와?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 5라는 근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세 정수근이 다 만들어진다. 다 됐지? 됐어요? 여기까지 다 되셨습니다. 자, 우리 어디 보시느냐 하면 12-6번 봅시다. 유제입니다. 12-6번 봅시다. 자, 유제 12-6번에 보면
x 세제곱 나와 있고 x제곱 나와 있고 더하기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꼴 제로다. 자, 가보자고. 자, 여기 이제 요런 형태에서 뭐부터 해야 돼? 인수분해부터 해야 되겠네? 인수분해부터 합니다. 인수분해부터 할 수 있으면 해놓고 시작합니다.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거니까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x제곱 하나 있죠.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2x에 있어야 됩니다. 뒤에. 자, 그리고 끝에 있는 게 뭐야? a 더하기 2가 되겠네. 다시 정리하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은 중간에 뭐 나와?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해서 정리하면 요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니? 이 방정식의 실근이 1뿐일 때. 자, 첫 번째 묻는 겁니다. 요 방정식을 보시고요. 실근이 1뿐이다 라는 얘기인데 실근이 1뿐이다 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나요? 자,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뒤에 있는 녀석이 a 더하기 2 이꼴 제로가 있는데 얘가 뭘 가지면 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도 되겠지만 또 누가 돼도 돼? 실근이 1뿐이다 라는 얘기는 얘가 x-1의 전체의 제곱이 된다 하더라도 x-1의 세제곱이 되니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을 확인해 봤는데 절대로 그런 구조가 나올 수는 없어요. 맞죠?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만들어져야 되고 판별식 사용하시면 되겠죠. 판별식 사용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서 얘가 0보다 작다. 따라서 a 값이 얼마?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더라.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되겠네. 자, 첫 번째 거 끝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두 번째 얘가 중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는 타입이 좀 더 다양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 중근이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첫 번째 얘 자체적으로 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죠. 얘가 중근을 가질 수 있는데 바로 나오지. 완전 제곱식 되면 되는 거니까 a가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1 되면 되겠지. 오케이? 마이너스 1 되면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되어서 중근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얘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 한 개가 더 있죠. 어떤 게 있는데 누가 쭉 가가지고 1이라는 근을 얘가 갖는다 하더라도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a 더하기 2 이꼴 제로가 누구를? x 이꼴 1을 근으로 가지면 된다는 얘기야. 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a가 얼마? 마이너스 5가 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한 문제 하고 좀 쉬었다 갑시다. 어디냐? 12-7번입니다. 자, 12-7번에는 x 세제곱 더하기 1 이꼴 제로가 있을 텐데 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자, x 세제곱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돼 있는데 자, 가봅시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4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디까지 간다? 오메가 바의 20승까지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20개를 다 계산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보실 거냐? 얘를 따로따로 분리를 좀 시킵시다.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5제곱 쭉 가서 오메가의 얼마까지? 19승까지. 같은 성질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바의 4제곱, 오메가 바의 6제곱 쭉 가서 오메가 바의 20승이야. 뭐라 그랬어요? 질서를 파악하시라
라고 얘기했어. 오케이? 질서를 파악하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위에 거부터 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오메가였고 1이었고가 아니네. 마이너스 1이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요 부분에서 뭐를 좀 보실 수가 있느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오메가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누가 된다?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5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입니다. 요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라고. 자, 그 다음에 오메가 7제곱이 있겠죠. 오메가 9제곱이 있습니다. 오메가 11제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몇 개 좀 더 해보면 여기 오메가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끝에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나오겠네.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3개씩 반복되는데 자, 위에 보세요. 얘가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값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대입해보면 오메가 제곱 여기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얼마가 돼? 0이 되겠지. 뭘 할 수 있는데? 이 값 얼마야? 0이야. 이 값 무조건 0입니다. 자, 그래서 3개씩 0이더라 라는 얘긴데 얘들아, 이런 거 봐봐. 잘 들어보세요. 얘는 주기가 얼마인가요? 주기란 얘기는 반복하는 가장 짧은 구간, 그걸 주기라 불러. 주기 얼마야? 4지. 주기 4죠? 주기 4입니다. 다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주기가 4잖아. 근데 자, 주기 즉 반복하는 게 4개가 되는데 자, 주기가 4짜리인 게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있으면은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해요. 앞에서 이렇게 4개를 묶어도 또는 요렇게 묶어도 또는 요렇게 묶어도 특징이 뭐야? 어떻게 4개를 묶던지 간에 합은 다 유지가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반복되죠. 반복되는데 몇 개씩 반복돼? 3개씩 반복되니까 어떻게 묶어도 어떻게 3개를 묶어도 전부 다 뭐다? 0이 된다는 그걸 이용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몇 가인가요? 얘 토탈 몇 개지? 토탈 20개, 홀수개가 10개야. 따라서 10개를 어떻게 묶을 거야? 뒤에서부터 10개씩, 3개씩 묶을 거야. 10개를 3개씩 묶으면 누가 남아요? 다 사라지면서 얘만 남습니다. 이해가 됐어? 다시 주기가 있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 물을 겁니다. 주기가 있는 것들 계속 반복되는 것들은 계속 물을 겁니다. 항상 어떻게 4개씩 묶던지 간에 어떻게 4개씩 묶던지 간에 합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 사실관계를 이용해서 얘는 오메가가 돼.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얘 또한 똑같지 않겠어요? 얘가 뭐가 돼? 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오메가가 돼.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얼마가 돼? 1이 되겠죠. 여기 있는 요 녀석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메가 바의 제곱 여기 바바바 붙이면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 어차피 0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그렇죠. 전부 다 3개씩 묶으면 0이 된다라는 규칙이 나오니까 얘도 몇 개 있어? 10개 있으니까 뒤에 9개를 지워버립니다. 오케이? 그럼 남는 게 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계산은 뭐만 남았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의 계산만 남았어. 지난번에 얘 뭐라 그랬어? 제곱하면 상대방의 부호 반대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0이 돼. 이걸 왜 그럴까? 라는 건데 이유는 간단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꼴 제로에
두 근이 얼마가 된다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되는 거야. 두 근의 곱이 얼마야? 두 근의 곱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이 돼. 근데 이 두 근의 곱은 누구랑 똑같아?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랑 동일해. 따라서 요 값과 요 값이 서로 같으니까 오메가를 하나 털어내는 거야.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제곱하면 상대방의 부반대가 나옵니다. 다시 제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니까 상대방의 부반대가 됩니다. 켤레를 붙여주면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끝났지? 예, 0입니다. 오케이? 다 됐어요? 자, 조금 쉬었다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좀 쉬었다 갑시다. 오늘 건영이는 안 했죠? 작년 걸렸다 하는데 전화 한번 해볼까요? 카톡 한번 제가 볼게요. 아마 아파서 못 온 것 같아요. 얘는 그거 왜 모르겠어? 이거 먹고 줘. 저는 3번. 그래서 한번 뭘 보자. 일단 튀김.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여기서 사인의 2분의 3t의 제곱이잖아. 네. 이것이 뭐가 된다?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3t가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하시면 되겠네. 나유라, 잠깐 와볼래? 중선이 여기 오면 돼. 그 뭐고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어 지금? 그 기아 빼고는 일단 다 나가고 다시 복습하는 거야. 복습. 이제 디테일하게 좀 잡아나가야 되네. 맞지? 지금 그런 상황이지. 진도는 많이 나갔네. 그러면 중3이잖아. 맞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는 일단 요렇게 이거 하고 나면은 공통수학 2로 넘어갈 거란 말이야. 이제 곧 공통수학 2로 넘어갈 거고, 제일 안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제일 안 돼? 지금 네가 제일 힘든 부분이 뭔지 얘기를 조금 생각해주면 쌤도 고민해보고, 지금 뭐 나는 이제 수업 위주로만 하는 편이고, 이제 클리닉 선생님들이 지금 8분에서 7분 정도 출근을 하시거든. 7분에서 8분 정도 출근하시니까 다 다양해. 그러니까 뭐 이제 잘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니까 클리닉 선생님들 중에서도 맞는 선생님들 있으면 붙여드리고 그럴 거니까 이제 뭐가 제일 안 되는데. 방정식이나 그래프 같은 걸 잘 못해. 방정식, 그래프, 이차함수.
함수 그래프. 지금 고차 방정식은 어떤데?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고. 방정식이라면 2차 방정식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연립 방정식 얘기하는 거야? 연립 방정식 얘기하는 건가? 맞지? 일단은 나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일찍 와서 테스트 한번 쳐보고, 알겠지? 테스트 한번 쳐보고, 그거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3들 같은 경우에 내신 준비도 같이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3학년 2학기 거를 조금 주말에 불러서 시키든지 아니면 수요일 날 와서 시키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오늘 한번 해보고, 그리고 쌤도 다음 시간까지 한번 지켜보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쌤이 얘기해 줄게. 알겠지? 그리고 2차 부등식은 우리가 조금 했거든. 2차 부등식이랑 그거는 했으니까 지금 12장, 13장 하고 난 다음에 경우의 수로 넘어갈 거야. 그래서 14단원, 15단원은 지금 다 끝난 상황이고, 이제 경우의 수 파트 2단원이랑 지금 이제 연립 방정식 한 단원 남아가지고 3단원 남은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거 끝나면 이제 공통수학기로 넘어가는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뭐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어. 한번 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쌤한테 얘기하든지 아니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알겠지? 나도 상담차 나중에 다음 주쯤 되면 전화 한번 할게. 알겠지? 알겠습니다. 좀 쉬고 있어 봐봐. 근데 요 고3인데 네네. 수업을 제가 정확히 못 알아들어서 수업 안내는 했거든요. 토요일 9시. 요 앞에는 10시에 해도 되고요. 네네네. 그때 얘가 경북고 3학년인데 지금 전화 좀 잠깐 해보면 재수생이요? 아니 위에는 재수생 밑에 부산 경북고 3학년 지금 아, 네네. 네. 전화 한번 하면 되죠? 네, 걔가 늦게 통화 안 된다 해서 승훈이 아래쪽에 있는 애. 네네네. 네.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네, 여보세요. 아, 네. 여기 YM 학원입니다. 혹시 그 이수훈 학생, 지금 이제 문과야? 이과야? 지금? 화통? 지금 이제 방학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교과는 이미 끝났잖아, 맞지? 네, 끝났으니까. 공통이랑 확통 요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9시부터 1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분 2, 미적분 위주로 조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되면 이제 확통 뭐 엔제나 아니면 모의고사 위주로 조금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부분이 조금 궁금하지? 수업 방식 공부했을 때, 근데 그러면 거기는 반이 이제 현재나 모의고사 이런 거 다 같이 나가는 그런 거지. 그렇지, 그렇게 나가지. 제가 원했던 방향이랑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원했던 방향은 뭔데? 그냥 개별적으로 진도 나가는. 개별적으로 진도 나간다? 그게 어떤 거지? 그러니까 뭐 따로따로 질의응답을 한다는 얘기인 건가? 그러면? 네, 그런 정의로 해서 로테이션 식으로 과외처럼. 돌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따로 이제 개별 질의응답 시간 수업 끝나고 질문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때는 이제 틀이 어느 정도 짜여져 있으니까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 감사합니다.
갑시다. 이거 계속 돌아가고 있었네. 가자. 자, 우리가 고차 방정식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연립 방정식으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차 방정식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고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뭐로 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 유무로. 그래서 인수분해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 또는 인수분해가 된다, 두 가지 방향으로 일단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만들어지는 게 뭔데? 2차 이하이면서 다항식이면서 다항방정식이 등장을 할 거란 말이야. 다항방정식이 뭐가 된다? 등장합니다. 이게 큰 뼈대가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주느냐? 이 다항방정식이 등장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그냥,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방정식 이론에 방정식 이론을 여기에다가 그냥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는 뭐가? 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근이 혹시나 주어지면 근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근을 주어지면 대입을 하시고요. 이 대입했었을 때 나오는 관계식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야. 관계식을 철저하게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근이 주어지면 그냥 인수분해 자체는 안 되고 그냥 근이 주어지면 대입을 하시고 대입했었을 때 관계식을 최대한 이용을 해준다 라는 건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 그렇죠. 이 상황도 전부 다 방정식 이론은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라고. 자, 방정식 이론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첫 번째 뭐다? 근이 주어지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입할 수 있고 대입할 수 있다. 두 번째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타입이든 전부 다 뭐다? 식조작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식조작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들을 찾아낸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야? 켤레근이죠. 켤레근 관련된 내용들 이제 더 이상 정리 안 합니다. 켤레근 관련된 내용들도 있으니까 요런 것들 이랑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같은 구조의 등식이 등장하게 되면 뭐 하라고요? 얘는 이게 생각보다 요게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 하거든요. 나중에 난이도 높은 문제 풀 때도 같은 구조의 등식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뭐로? 그렇죠.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방정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들은 내가 정말 많이 얘기해 줬어요. 얘기해 주고 했었는데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자, 얘들아,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꼴 제로가 있어. 오케이? 이렇게 있어.
얘가 있어? 당연히 얘는 0이 아니고요. 자, 알파, 베타, 감마가 여기에 근이래. 이 방정식 근이 얘가 된대. 그러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도대체 누가 될까? 누가 되죠? 누가 되지? 라는 거야. 자, 누가 되느냐? dx 세제곱에 cx 제곱에 bx 더하기 a 이꼴 제로. 당연히 0 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다? 방정식의 해를 얘로 갖는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라는 거야. 왜 그런데? 뭐 왜 그렇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근이 주어져. 근이 주어지면 우리가 대입할 수 있죠. 대입할 수 있으니까 대입하면 a 알파 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죠. b 알파 제곱 더하기 c 알파 더하기 d는 당연히 0이 될 텐데 내가 이 식을 뭐로 나눌 거냐 하면 이 식을 알파의 세제곱으로 나눌 거야. 알파의 세제곱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느냐? D에 자, 요렇게 적을게요. 알파분의 1의 세제곱이야. 그 다음에 C에 알파분의 1의 제곱이야. B에 알파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끝에 A가 될 텐데 이거 이꼴 제로가 되는 건데 얘만 이런 게 아니라 또다시 마찬가지로 또 나와요. 세제곱 있고 세제곱 있고 그대로 적어볼게. 그대로 적어볼게요. 여기가 제곱이 있고 제곱이 있고 1승 1승이 있고 여기 D, C, B, A 있습니다. D, C, B, A 있습니다. 다시는 안 해. 이거 번거롭기 때문에. 자, 여기 베타분의 1입니다. 여기 베타분의 1이고요. 베타분의 1이야. 더해지고요. 여기 감마분의 1이고 감마분의 1이고 감마분의 1이고 더해지고 이거 이꼴 제로 이거 이꼴 제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이냐? 베타를 대입을 하세요. 베타 세제곱은 나오면 얘가 만들어집니다. 감마를 대입을 하는 거야. 여기다 감마를 쭉 대입하는 거야. 그리고 감마의 세제곱을 나누면 얘가 쭉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뭐가 보여? 같은 구조의 등식이 보이지? 같은 구조의 등식이 보이죠? 같은 구조의 등식 보이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죠. 같은 구조. D, C, B, A. D, C, B, A. D, C, B, A. 거기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뭐 이런 것만 있으니까 얘는 dx 세제곱, cx 제곱, bx 플러스 a 이꼴 제로라는 방정식의 해가 누가 된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난다 이 얘기야. 이까지 됐어? 이해되죠? 자, 2차 방정식 할 때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다라는 얘기라고.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자,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요런 녀석에 해당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겠구나.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자. 그러면 이미 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의 해는 누가 될까? 누가 되느냐? 유도 과정은 얘와 동일합니다. 자, A, X 세제곱, 마이너스 B, X 제곱, 플러스 C, X, 마이너스 D는 제로다라는 것 또한 뭐야?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 해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도 3차까지는 알아두셔야지 내신 대비할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석에도 이런 류의 문제가 있어요. 정석에도 이런 류의 문제가 있으니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같은 구조의 등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방정식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 공통수학 1에서만 비단 이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예전에 이런 게 배웠었는데 하면서 생각이 날 거란 말이야. 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 혈렉은 근과 계수의 관계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다 알고 계시면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몇 가지만 좀 더 합시다. 자, x의 4승이 있어요. a의 x의 제곱이 있어요. 그 다음에 b가 있어요. 이거 이꼴 제로야. 이 방정식의 한근이 있어요. 한근 뭐 이런 근들이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이 근들, 한근이라 하지 맙시다. 근의 판별이라고 합시다. 4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4차 방정식인데 지금 짝수차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 복2차 방정식. 중복되어 있다. 2차가 중복되어 있다. 중복. 복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인수분해도 가능하지만 인수분해도 하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뭘 가장 많이 하냐? 치환을 많이 합니다. x제곱을 t로 치환을 굉장히 많이 해요. 따라서 x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 이꼴 제로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에서 차수를 떨어뜨려서 문제를 해결을 많이 한다는 얘기야. 차수를 떨어뜨려서 해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은 무조건 해가 존재하니 안 하니? 2차 방정식은 무조건 해가 존재하니 안 하니? 무조건 존재하죠. 무조건 존재하죠. 왜? 우리 근의 공식도 다 알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2차 방정식에 근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봅시다. 이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가 양일 수도 있고 알파가 음일 수도 있고 알파가 0일 수도 있고 이 알파가 양, 알파가 알파가 0 얘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실수라고 부르죠. 맞죠? 실수인 타입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면서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도 그렇죠. 알파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허수가 될 수도 있겠죠. 허수가 되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얘가 허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허수가 되면 그냥 얘는 켤레근의 성질이나 켤레근의 성질이나 허수상 등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등등등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는 게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더라. 오케이? 됐니?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봅시다. t가 알파인데 알파가 양수야. 근데 t는 원래 뭐였어? x제곱이었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만족하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가 될 거니까 뭘 가진다? 그렇죠. 요 양수인 근 하나가 뭘 만들어낸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근데 x제곱의 t인데 이 알파가 0보다 작은 거야. 0보다 작은 이런 상황이야. 이 타입도 있을 수가 있고 이 타입이 있을 수도 있고 이 타입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세 가지 타입이 있을 텐데 자,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얘는 뭘? 그렇죠. x는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가 될 텐데 이게 지금 음수니까 뭘 가진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거죠. 자, 세 번째 봅시다. x제곱이 여전히 t가 되는데 이제 알파가 뭐가 된다? 0이야. 그냥 0인 거야. 그럼 x제곱이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0을 중근으로 가시죠. 0을 중근으로 갖는다라는 얘기라고.
자,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x 4승에 ax 제곱에 플러스 b 이꼴 제로가 얘가 서로 다른 내 실근을 갖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응용을 합니다. 어떤 응용을 해야 돼? 어떤 응용을 해야 되느냐? 서로 다른 내 실근을 갖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 뭐라고요? x제곱을 t로 치환했었을 때 만들어지는 t제곱 플러스 at 더하기 b 이꼴 제로가 뭘 가진다? 서로 다른 양근을 가지겠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뭘 가진다? 내 실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가 서로 다른 양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로 대치가 된다 이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래야지만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두 개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자, 이런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뭐 다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한 가지만 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되겠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가지겠죠. 왜? 양근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만들어질 거고 음근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만들어질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양근과 음근을 얘가 가지는 순간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이제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 하면 얘가 실근을 갖는데 실근, 이런 녀석들이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내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이 안 붙고 내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0 이상인 근이 두 개 있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내 실근은 같은 것도 두 개로 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0 이상인 두 근이 0 이상이다. 두 근이 0 이상이다. 왜? 0은 중근인데요. 중근은 두 개로 카운팅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됐어? 0 이상인 두 근이 0 이상이다. 라는 걸로 들어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해봅시다. 뭐를 좀 보실 거냐 하면, 자, t제곱 플러스 at 더하기 b 이꼴 제로가 있어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허수근이든 실수근이든 무조건 근이 두 개가 나옵니다. 같을지 다를지 그건 일단은 몰라요. 문제는 이제 얘가 지금 x제곱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x가 뭐 나오느냐?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알파 루트 베타 마이너스 루트 베타가 되는 거니까 마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가계도, 조상 이런 느낌입니다. 얘 조상은 여기서부터 만들어져요. 얘 조상은 저기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 조상들이 이렇게 있다. 가계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요렇게도 만들어낼 수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고요. 저렇게 됩니다. 자, 우리 몇 가지만 풀고 연립 방정식으로 조금 넘어갈 건데 오메가도 좀 해야 되잖아. 지난 시간에 안에 썼던 요거 한번 보자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또 하자 하는 김에 x 세제곱은 1이다.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인수분해 하시고요. 인수분해 둘 다 하셔가지고 방정식으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야, 이거 매번 하지만 매번 틀려가지고 오는 경우도 진짜 많대. 그러니까 이게 그거거든. 약간 눈 뜨고 코 베이는 느낌으로 틀려가지고 온다니까. 이걸 야 얼마나 많이 하겠니? 모든 문제집에 다 실려있고 모든 문제집에 다 실려있고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텐데 이걸 틀려가지고 온다니까.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오거든. 무조건 나오는데 틀려가지고 오는 거야. 뭐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수능 칠 때 수능은 전부 다 모르는 문제만 나올 건데 다 틀리겠네. 틀리면 안 됩니다. 얘는 진짜 틀리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외운다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맞춰야 됩니다. 외워서 풀지 마시고 일단 전반적인 과정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 이 방정식의 해를 오메가 바라고 두고 여기 들어있는 이 방정식의 해를 여전히 오메가 바라고 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데 일이 되는 걸 우리가 찐이라고 합시다. 찐. 자,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짭이라고 합시다. 짭이라고 할게요. 그냥 찐, 짭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대입하면. 대입도 있고요.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 이꼴 제로가 되는 거고, 합도 있어요. 합도 있죠. 곱도 있습니다. 그래서 1하고 여기가 1이 되는데 근과 계수죠. 이거 누구나 다 적을 수 있거든.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응용이야. 응용. 얘를 적당하게 식조작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느냐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도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오메가 바의 제곱은 뭐가 된다? 상대방의 부호 반대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둘 거고, 오메가의 제곱은 상대방 오메가 바의 부호 반대 정도까지는 역수관계인 건 알잖아요. 문제는 역수관계일 걸 알면서도 적용이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안 쓰면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 그리고 나서 자, 얘는 주기가 얼마예요? 6입니다. 곱에 대한 주기입니다. 곱에 대한 주기.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자, 여기 적어볼게. 오메가 있어? 오메가 제곱 있어?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오메가 4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오메가야. 오메가 5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야. 오메가 6제곱은 얼마야? 1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돈다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6번 하면 도는데, 6번 하면 원래대로 되돌아오는데,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0입니다.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0입니다. 이렇게 더하면 0이 되는 거니까 주기만큼 딱 더해주면 0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주기만큼 딱 더해주면 0이 된다. 그래서 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주기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합을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합에 대한 내용도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 자, 이제 이 부분은 아직도 적어야 되나? 이거 관계만 적읍시다. 오메가 바는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 켤레관계. 뭐? 제곱하면 상대방이 됩니다. 제곱하면 상대방이 되고요. 제곱하면 상대방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얘는 제곱하면 상대방이 부호 반대인데 얘는 상대방이 된다는 얘기고, 얘는 주기가 3개니까 주기가 3이니까 뭐 거기에 따른 성질들이 만들어진다. 오메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중간고사에 한번 걸리고 기말고사에 한번 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때 집합하면서 또 걸릴 수도 있고 계속 걸릴 수 있으니까 그냥 얘는 진짜 가성비 좋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고 파는 거야. 쟤는 파는 겁니다. 자, 우리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자, 12-10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x의 4승이죠. m 더하기 2의 x의 제곱이죠.
더하기 m 더하기 5가 있죠. 이거 이꼴 제로가 되는데 얘가 뭘 가진다?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 너무 평범한 대표 유형입니다. 대표 유형. 대표 유형이야.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 대표 유형입니다. 됐어? 어떻게 가야 돼? 차수를 떨어뜨린다. 얼마로? 2차로 떨어뜨린다. 연습 문제야. 연습 문제. 연습 문제 보면 여기 연습 문제 있지? 여기에 10번입니다. 여기 연습 문제. 자, 대표 유형입니다. 자, 뭐 한다고? x제곱을 누구로? t로 치환한다 이 얘기야. t로 치환해가지고 t의 제곱 더하기 m 플러스 2의 t 더하기 m 더하기 5는 제로가 되는데 이 방정식이 뭘 가진다? 자, 계산 다 안 합니다. 뭘 가진다고? 서로 다른 양수인 근. 그러니까 이게 이미 노출되어 있는 개념들이나 그러한 이제 대표 유형들은 그냥 다 하셔야지 1등급이 나올 거니까 서로 다른 양근이야. 양수인 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양수인 근이 가져져야 되니까 뭐가? 뭐가 돼야 돼? 곱 뭐가 돼야 돼? 판별식 뭐가 돼야 돼? 그거지. 세 개를 봐야 되잖아. 합 m 플러스 2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얘가 양수가 되고 곱 m 플러스 5가 양수가 돼야 되고 판별식 m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의 m 더하기 5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되죠. 커야 됩니다. 서로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서 합, 곱, 판별식까지 싹 다 만족하는 m의 값을 찾아내시면 돼. 넘어가서 12번 봅시다. 자, 12번에 보시면은 3차 방정식이 있어요. x 3승에 더하기 1이 꼴 제로가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이 한 허근을 알파라고 뒀네. 한 허근을 알파라고 뒀어. 아까 전에 저희 오메가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짭입니다. 짭에 해당하는 그냥 알파로 둔 거야. 그 성질을 알아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 기읍부터 니은, 디귿, 리을이 있습니다. 딱 요런 타입입니다. 내가 딱 보고 나 이 문제 자신 있지. 야, 시간만 있으면 무조건 풀지라는 정도가 돼야 돼. 다시 뭐라고요? 시간 있으면 무조건 풀지. 그 정도면 됩니다. 시간 내에 푸는 거는 고등학교 가서 연습을 하시는 거고 시간 있으면 하지. 무조건 5분 안에 풀어야죠. 5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5분 안에 풀어야 되고 10승이고 위에 있는 거 뭐야? 1 플러스 알파의 10승이 알파의 10승이다. 자, 기, 니, 디 봅시다. 기, 니, 디 봅시다.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해. 인수분해 해놓고 보시는 겁니다. 뭐야? 마이너스죠. 몇 번 적는지 몰라. 오늘만 한 3번, 4번 적은 것 같은데. 됐지? 이 방정식에 해가 누구 돼? 알파와 베타가, 알파, 베타래. 알파, 알파바가 근이다. 따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은 제로네. 통과. 됐죠? 끝입니다.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합이 얼마야? 알파 플러스 알파바. 알파, 알파바. 기본적인 거 1이고 얘가 1이니까 탈락이야. 1, 1, 3이죠. 이게 탈락입니다. 됐어요? 이거 됐지? 됐어? 자, 그 다음 봅시다. 얘는 도대체 누굴까? 라는 건데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보시면 알파 빼기 1의 세제곱. 야, 이건 좀 아니잖아. 알파 세제곱에 3의 알파 한 번에 1 한 번, 다 전개하는 건 좀 아니잖아. 맞지? 어떻게 바꿔줘야 돼? 응용해. 알파 빼기 1은 뭐라고요? 넘겨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바지. 합을 이용해서 바꿔주라고. 합을 이용해서 바꿔주라 이 얘기야. 뭐로 바꿔줘야 돼? 그렇죠. 요 녀석 뭐라고 바꿔준다고? 마이너스 알파 바로 바꿔주라고. 이까지 해야 돼?
그럼 뭐가 돼? 그렇죠. 여기 들어있는 이 수식이 좌변의 수식이 누가 된다?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과 마이너스 알파바의 세제곱으로 변형이 됩니다. 됐어요? 따라서 알파 세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뭐 여기 1이고 여기 1이네. 되네.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니? 그거를 해야 된다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변형을 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알파바의 세제곱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해서 2 변해. 마지막입니다. 자, 좌변에 있는 수식과 우변에 있는 수식이 같으냐를 물어봤어. 1 플러스 알파바의 10승입니다. 1 플러스 알파의 10승이고 알파의 10승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자 이 얘기야. 알파의 10승이 얼마인가요? 알파의 6승 털어내고 알파의 4승이고 얘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 이해가 됐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 알겠죠?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가자. 1 마이너스 알파 반에 1 마이너스 알파네. 됐죠? 됐어? 같겠냐?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물어보는 건데 그냥?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봐야 돼? 계속 판단하기 편한 걸로 변형 해봐야죠. 변형 해봐야죠.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두면 돼? 1 빼기 알파보다는 줄여주는 게 좋으니까 1 빼기 알파니까 얘 넘겨주면 이거 알파봐. 얘 뭐야? 알파. 됐어? 이거 됐지? 자, 이건 뭐지? 라는 거잖아. 이렇게 나왔어. 무슨 관계? 역수관계. 쓰라고. 알파분의 1 누구랑 똑같아? 알파바랑 똑같은 거니까 알파바의 제곱되니? 됐어? 같아? 이 정도 되면 같다고 봐야죠. 이 정도 되면 같다고 봐야지. 제곱하면 상대방의 부호 반대라 그랬잖아. 같다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같아 보이냐고. 안 같아 보이잖아. 근데 정리하니까 뭐가 돼?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괜찮은 문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시느냐? 자, 거기 보자. 12-6번 봅시다. 12-6번이래. 16번. 12-16번 봅시다. 됐다. 자, 12-16번 보시면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이 있어요. fx가 있고 1인 3차 방정식이 있는데 뭐 x 세제곱으로 시작하겠죠. 여기 뭐 0, 제로야. 그런데 누구를? 그렇죠. ax의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1 이꼴 제로의 세 근의 역수를 근으로 가진다. 이 방정식의 세 근의 역수 근을 세 근의 여기에 있는 세 근의 역수근을 뭐로? 근으로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세 근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본인이 직접 가정합니다. 근데 역수를 근으로 갖는 거니까 얘는 뭐야?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갖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준다 그래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A, B, C, D 순 알파벳 순이면 역순으로 가면 역수근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이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계수 x세제곱 그 다음에 cx제곱 bx 플러스 a가 이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됐어? 이가 됐지? 역수로 쭉 가시면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뭐 나머지 12-16번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네요. 다 됐죠? 다 됐습니다. 자 이제 가자.
요까지만 하자. 요까지만 하고 개념형계 요까지만 하고 집에 갑시다. 됐죠? 몇 장이냐? 13장입니다. 연립 방정식입니다. 자, 어차피 고등학교 때는 연립 방정식에서 누가 메인이다? 연립 2차가 메인입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이고, 자, 연립 2차 방정식이다. 뭘 찾는다? 그렇죠. 공통해를 찾는다. 공통해를 찾는 게 연립 2차가 되는데, 자, 연립 2차야. 나왔어? 뭐부터 해야 돼?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 공통해를 찾는데 연립 2차 방정식인데 결국에는 연립을 한다? 둘 이상의 문자들이 있어가지고 연립을 한다? 근데 목표는 뭐냐? 목표는 이겁니다. 목표는 한 문자입니다. 한 문자로 나타내는 식조작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 문자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 문자 방정식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식조작들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자,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겠어요? x 플러스 y야. 이게 제일 나이스한 식이지. 이게 제일 나이스합니다. 이게 제일 나이스하지. 왜 얘가 제일 나이스한지 알겠지? y는 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하니까 한 문자로 나타낼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까지 이해돼요? 다시 연립 2차 할 때 얘만큼 좋은 식이 없습니다. 뭐야? 1차 방정식이야.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거의 대부분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왜? 한 문자로 표현해 줄 수 있고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한 문자로 바뀌니까 이게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꼭 이렇게 풀리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도 있겠지만 가장 큰 틀은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뭘 보느냐? 인수분해를 봅니다. 인수분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로 봅니다.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 1차 곱하기 1차가 된다는 얘기야. 1차 곱하기 1차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얘가 된다는 얘기거든. 얘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냥 끝나는 거야. 오케이? 됐지? 한 문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2차항을 소거합니다. 근데 2차항을 소거한다. 된다라는 얘기는 2차항이 싹 다 소거된다는 얘기니까 뭐가 등장한다? 그렇죠. 1차 방정식이 등장한다라는 얘기죠. 1차 방정식 등장하니까 게임 끝. 한 문자로 바꿔줄 수 있어. 그런데 자,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면 뭘 해준다? 상수항을 소거한다는 얘기야. 자, 상수항을 소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수항을 소거하잖아요. 거의 상수항을 소거하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간단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니까 어떤 상황으로 다시 간다? 이런 상황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야.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상수항이 안 된다. 그럼 이외의 방식이 있겠죠. 이외의 방식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배우면 된다. 오케이? 됐나? 그래서 자, 이런 알고리즘으로 뼈대를 잡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뼈대의 중심은 이겁니다. 한 문자 방정식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낸다.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자, 여기 봅시다. 13- 뭐 했으니까 이 정도 문제는 풀어야죠. 13-6번입니다. 자, 13-6번의 기본 문제야. 기본 13-6번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에 그 다음에 y제곱은 얼마가 돼? 0이 된다 라고 돼 있고
5x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1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뭘 본다?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보는 건데 인수분해 예쁘게 되겠네요. 어떻게 된다? 2x-y와 x-y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어떻게 2x-y가 0이 되는 1차 방정식이 있고요. x 빼기 y가 0이 되는 1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래서 대신에 이거를 한꺼번에 얘랑 연립한다라는 얘기는 각각의 얘랑 연립한다라는 얘기랑 동일합니다. 16이죠. 그 다음 여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로 문제 하나 풀고 요거로 문제 하나 풀고 문제 2개 푼다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다 됐나요? 요렇게 정리해 줄 수 있다. 자, 갑시다. 넘겨줘. y 넘겨줘. 여기 얼마 나와? 4x제곱이야. 계산하면 얼마야? x제곱이지. x제곱이 16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해가 나오겠네. x제곱이 16 되는 거야. x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4죠.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여기 들어가면 y 값은 누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니까 순서쌍이 몇 개 나와? 4,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두 쌍 나옵니다. 됐어? 자, 여기에서는 x랑 y랑 같네요. x랑 y랑 같으니까 여기 암산하자. 4x제곱이야. 약분해. x제곱이 4야?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2야? y가 될 수 있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머지 다음에 해보자. 너무 꽉꽉 눌러 담았다. 자, 12장 연습 문제 이제 다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12장 연습 문제. 자, 12장 연습 문제 다 해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뭐, 12-9번부터 하면 되겠죠? 12-10번부터 하면 되겠네? 12-10번부터 12-19번까지. 요렇게 연습 문제 해 오시면 되는 거고, 센 있습니다. 센은, 100 몇 번이냐? 103, 104, 105, 103, 104, 105 하시면 됩니다. 어디 있어?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하면 되겠네. 딱 2장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죠. 이렇게 2장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